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김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투바일러 출간 기념 번역자 김용환 선생님과의 대화마당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 저도 꼭 참석하고 싶은 자리입니다만은 이렇게 멀리 원주에 있느라고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읽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 코로나 사태에서 혹시 잠 못 이루는 저녁, 밤을 보내고 계실 때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정말 권장합니다. 예, 정말 인간의 삶처럼 인간의 삶이고 드라마이고 영화인데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틀립 두투바일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에 김용환 박사님께서 이 초벌 이제 번역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추천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보고요, 굉장히 가슴이 뛰는 흥분을 정말 느끼면서 굉장히 뭔가 그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불쑥 용기가 났었습니다. 이제 3월이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초기였는데 상당히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이 전염병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제 긴장, 이 굉장히 이제 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의 불안을 털어놓지 못했던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럴 때 바로 두투바일러가 그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정말 작은 소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스위스 자신의 조국에서 그 미래를 헤쳐나가면서 행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 추천사는 여기 이제 601쪽에서 606쪽까지 조금 이제 길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미그로를 둘러싼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이제 알고 싶다면 거기에 도움이 되게끔 좀 추천사를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스위스 소비자 협동조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쿠베의 전신이었던 스위스 소비자 협동조합 연합회 이제 USC와 그리고 미그로를 둘러싼 그 초기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제 추천사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곳곳에서 굉장히 지금도 신선하게 느낀 바들이 있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 책의 123쪽에 보면 새로운 식료품 트럭을 마련을 해서 매장이 아니라 주부들이 있는 소비자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도매가로 소매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투바일러가 시작을 했는데 참 그 모습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생협들이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 그 당시 시장에서 거래하지도 못했던 유기 친환경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가정 배송을 시작을 했던 그 초기의 모습들을 같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그 베른 입성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제 읽으면서 좀 피식 굉장히 웃음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3년 전에 원주와 아이쿡 생협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자연드림 매장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원주의 기존의 이제 협동조합 또는 이제 그 비영리 조직의 좀 원로들이 단체들이 이제 자연드림 매장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런 이제 광고를 지역 신문에 냈던 이런 생각이 나면서
야,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면 새로운 세력이 그 지역 속에서 도전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이런 이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상당히 좀 실감 있게 그렇게 읽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35년에 무소속으로 그 의원들을 배출하고 이 창당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지금 현재의 진보 정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생각하게끔 만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303쪽에 나오는데요. 두투바일러는 이제 그 무소속으로 사실 소비자 단체를 만들면서 그 운동 단체가 바로 창당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서 그 원칙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9번. 자본은 국민 공동체에 대해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커진 개인은 경제력이 커지는 만큼 일반 대중에 대한 의무도 덩달아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이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보상과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본은 이런 의무를 다해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유일한 원칙인 여론에 의해 승인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두투바일러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지금의 현대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감,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책이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환 박사님 정말 이 번역 작업이 얼마나 큰 노고인지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또 저희가 독일어 개통 그리고 이제 독일어권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정말 국내에 소개된 경험 책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권의 이런 이제 협동적 운동과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번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그 축사를 가름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 사회적경제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백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고틀리프 두투바일러 지금 방금 김용미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책의 이제 번역 출간을 저희가 좀 축하하고 특별히 이제 이 책을 번역 출간하신 분이 또 평택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김용환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좀 축하의 말씀을 조금 전해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 그 최재철 신부님, 지금 성남동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는 최재철 신부님의 축하의 말씀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2년 전까지 평택 비전동 성당에 있다가 지금은 성남의 성남동 성당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에 김영환 선생님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생전 처음 쓰는 추천사인데 여기 아까 김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번역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작업인지 아신다는데 저는 추천사 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천사를 쓰는데 자꾸 눈에 걸리는 오탈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천사를 쓰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지적질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원래 틀렸다, 이거 틀렸다 계속 그런 것만 많이 보냈는데 제가 평택에 4년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김영환 선생님이세요. 책을 읽고 축사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김영환 선생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 한 가지 안 닮은 건 있어요. 결과가 다르다.
결과가 다르긴 해요. 좀 근데 어, 근데 정말 공동선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 챙기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저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선생님이 이 번역하는 것뿐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나면서 김영환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협동조합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협동조합 때문에 김영환 선생님을 알게 됐거든요. 협동조합 때문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김영환 선생님 이제 번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도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선생님다운 모습을 선생님이 정말 지금 생애 최고로 잘 나가는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최고로 빛나는 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김영환 선생님께서 노래를 한 곡 축가를 불러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싫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이 또 두 번째로 싫다 그러는 거라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도 내가 축가를 불러서 분위기를 한번 망쳐볼 테니까 띄워보시라고 축가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돌고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가르쳐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불고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줬어요.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줬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세종시에 한 2달을 다녀갔는데요. 세종시 전이면이라는 곳에서 새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좀 달라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출퇴근하듯이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임을 시작을 하는데
묘하게도 이 댕그리 협동조합하고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사업이 결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사람만 모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계속 하는 과정에 느낀 게 좀 걱정된다. 왜냐하면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동의가 좀 많이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긴장감도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또 진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이는데 다 그냥 패스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고민하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4일이라고 하셨죠? 네, 댕그리쿱이 설립이 된 게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댕그리 협동조합 조합원들하고 한 1년 동안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또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막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높은 열정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1년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나더니 작년인가 제가 선생님을 다시 뵀을 때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분으로 전국을 누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좀 제 삶을 조금 반성을 해보기도 했답니다. 저는 지금 예천에서 4번째 협동조합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곤충 관련된 협동조합을 2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문인들을 모아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최근에 만들었고요. 이제는 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초과 이용 있잖아요.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기술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사업하는데 이걸 협동조합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걸 좀 돕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게 거의 2000년도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김성호 이사장님이 그 책을 쓰셨던 그 몬드라곤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사실 크게 자극을 못 받고 있던 어느 날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로마인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더하면 한 700억 명 정도 될까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의 순간적으로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이 뭐였냐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는 시대를 달리해서 정말 국사책이나 또는 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 한자 남긴 사람을 다 따지면 몇 명 정도 될까? 한 1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근데 저는 그 1억 명의 사람들의 관심이 갔던 게 아니라 나머지 699억 명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도대체 인류 역사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몇 년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분들은 그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되었던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인류 전체로 보면 사실상 서로 도와주면서 꽃을 피우는데 함께 노력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 되기보다는 699억 명하고 같이 사는 법을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시 공부한 뒤에 만난 분이 우리 김영환 선생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뭐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올해 초에 갑자기 두투바일로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참 좋은 작업이신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시려고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선생님께 배운 적이 있는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한데 아마 독일 문학을 전공하셔서 이쪽 분야의 책 번역을 아마 용기를 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 열심히 읽어보았고요. 앞으로 제가 협동조합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이 책도 하나의 교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협동조합 활동에 많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셨던 댕구리급 조합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촌구석에 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좀 일찍 서두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안중이 그렇게 궁벽한 데가 안주라 했더니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나와서 1시간 훨씬 넘게 걸려서 여기 나왔거든요. 먼저 사실은 축사를 부탁받아가지고 일찍 온다고 좀 서두르는데 그게 뜻이 안 돼가지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 김용환 박사님하고의 인연은 한 30년쯤 된 것 같죠? 예, 제가 부산 있을 때 그 하이라 부대 문제 때문에 이제 평택에 계시고 난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평택 돈으로 나하고 이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인연하다가 제가 95년에 올라왔는데 제가 하도 이제 연륜이 좀 돼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더군요. 세월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로도 정리가 안 돼요. 95년에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김 박사님이 서울대 대법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논문을 쓰게 주셨어요. 논문집을. 그 제가 알기로는 친필로 사인까지 남기시고 1995년 7월, 9월 7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셔가지고 그런 인연이 지금 저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평택이라고 하는 것, 이 지역이 사실 숨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도 우리 김용환 박사님 같은 분, 사실은 저분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위 흔히 말하는 박사님이시면서도 박사님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불려져서 지역에서 요새 뭐라고 그러죠? 좀 먹물 많이 들으면 좀 그런 저가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고 겸허하게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느낌이 많아요. 이런 인재들이 하나하나 지역에서 참 숨은 공로자로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산다는 것이 나는 굉장히 보람이 되고요. 내가 평택에 돌아와서 살길 참 잘했다 하는 생각 속에 우리 김 박사님 만난 거, 또 같이 생활하는 거, 그것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금 새로 이제 번역해서 내신 책, 그것이 스위스 협동조합에 출발을 하셨던 그분 저서를 했다고 해서 그 책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제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의 이 모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는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건전하지 못해요. 미국이라는 사회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스탠다드로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을 조상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적이 하나에 별 하나 더 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도 사실은 서구의 문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됐을 때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그 앞장에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 박사입니다. 제가 중앙대 그 김누리 교수 동문학 같이 전공했더라고요. 그 연배는 한 5년 후신 것 같아. 그분이 우리의 불행은 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저같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분발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김 박사님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다른 데 몰라도 평택만큼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손 함께 잡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오늘 좋은 책 내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자리 저 처음이라서요. 뭐 이렇게 우리 김용한 저는 이제는 처음 뵌 때는 이제 에바다 복지관의 이사님으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저의 존칭은 또 우리 김용한 이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한 이사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우리 이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큰 줄 모르고 맨날 좀 데모 바닥에서 거물이었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아주 그냥 이런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막 그 에바다 이사님으로 만났을 때는 그냥 그쪽에서도 맨날 그냥 막 에바다는 원래 데모하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는 이사님을 좀 알아가고 같이 지내면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저희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항상 소통하고 함께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몰랐는데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나만큼 해.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 김영아 이사님이 많은 것을 이렇게 널리 그냥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큰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말한 것처럼 컸어요. 우리 저 이사님하고 함께하면서 제가 무지 컸어요. 커갖고 그냥 이런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사님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 또 이렇게 저 또 인사하라고 또 이렇게 마이크도 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가 북바이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거보다 좀 폭넓게 그런 출판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소 소장님 친동생이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저 한참 키우다가 저를 못 키우고 이제 지가 크고 있는 김승민 씨도 왔습니다. 두레생예배 이사님, 이승희 그 이사장님, 그 두레생예배 이사장님 아시다 지금 평택고등학교 그 아침놀이 협동조합 이사장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저를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박호림 씨도 왔네요. 평택의 3대 마피아라고. 저 마누라 피 빨아먹고 사는 아새끼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저를 불렀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명호 대기자님도 이렇게 와 계시고 고맙습니다. OBC 더원 방송에서도 이렇게 함께 촬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경화 센터장님, 책에다가 제가 오경화 센터장님하고 백정훈 센터장님 이름을 써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원센터에 함께 계신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미그로나 이런 그 두트바일러나 이런 사람들 최정현 선생님 계시군요. 예. 예. 빼놓을 뻔했어요 정말. 아주 교육센터 내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육센터 내에서 핵심들 몇 명이 모여서 온갖 것들을 다 해요. 교육안도 만들고 심지어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거를 그 모델을
스스로 개발해서 하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 핵심 멤버들 중에 여기 김남희 사장님도 계시고요. 예, 최정 이사님도 거기 고멤버십니다. 그리고 예, 우리 교육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간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네, 이은하 간사님. 오늘 이런 거 아이디어 막 생중계 지금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죠. 이런 거 아이디어부터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사회를 봐주신 참 백종원 센터장님, 우리 교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제가 시다발이 하고 있고요. 네, 박수 한번 다 같이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트와일러나 뭐 미그로나 이런 걸 소개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앞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그 김영미 교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저는 이제 지시대로 움직이거든요. 시다발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게 했단 봐라 이제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주문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다 전원을 내려버린답니다. 길어지면. 그래서 짧게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주 간단한 그 김혜미 교수님이 빼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끼리 오늘 잔치하는 날인데 무슨 뭐 강연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뭐 교육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 나누다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뒤풀이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재갑 선생님으로부터 맨 처음에 이제 미그로를 접했어요. 협동조합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매주 내려와서 평택에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 있던 그 모임에 그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제 아까 제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독일어를 가르쳤고요. 그 한 1년간. 그 1년간을 협동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래서 이제 제자가 스승이 됐다고 해서 제승이라고 제가 이제 책에도 그렇게 쓴 거죠. 저는 이렇게 말을 가끔 만들어요. 이렇게. 사전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접했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접한 게 이제 코디네이터 교육 받으러 이제 서울대 경영대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김성호 이사장님이 한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거기하고 이제 연계해서 코디네이터 자격 교육을 10주 동안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댕구리 쿱에 상근하고 있었거든요. 막 물건 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신부님 통해서 네. 이게 시다발입니다. 그 신부님한테 이제 신자분들이 그 댕구리에 한가에 있을 때도 그 성당 신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와 보면 물건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하는 그 주부들의 심리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할아버지들 2명이 번갈아 지키고 있더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서울대로 다 10주 동안을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날 누가 지키지?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었는데 너무 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협동적 공부를. 제가 공부벌레였거든요. 막. 근데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한번 질러보자.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조합원들께서 다녀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10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도 내주셨어요. 200만 원이나 되는 교육비에서 경기도에서 180만 원 되고 20만 원은 뭐 자부담이니까 제가 낼 생각 저도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댕구리에서 이거는 공부하는 건데 협동적 공부하는 건데 댕구리에서 20만 원 내줘야 된다 이래. 그때 막 적자 볼 때거든요, 댕구리가. 그런데도 이제 20만 원 더 적자 본 거죠, 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김성호 이사장님이 미그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제 미그로 쪽으로 이거 소개를 하고 싶어도 독일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혹시 독일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쪽에 뭐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저보고 손 들으라는 줄 알고 손 들었거든요. 저 독일어 할 줄 안다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손 들은 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검색을 하는데 두트바일러라는 발음 스펠링이 안 나온 거예요. 스펠링이. 그래서 막 이제 그 외국 사이트에다가 막 이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는데 비슷한 스펠링을 하나 쳐놓으니까 이제
요거 아니고 혹시 요거 아니냐는 글자가 뜨길래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그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이제 책을 검색을 해보고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영어권으로 다 번역되어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영어 번역도 없어.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거 번역된 게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어를 시작했습니다. 늦깎이로 협동조합을 정말 늦게 배운 거거든요. 늦게 접한 사람이 저한테까지 이런 번역 기회가 온 것은 그런 협동조합 맛을 조금 봤을 때, 그리고 독일어 좀 할 수 있었던 것. 요것이지 실제로 내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소개할 기회가 저한테 와서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두트바일러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뭐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뽑았더니 뭐 5명을 뽑았는데 2등을 했다. 아인슈타인이 1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간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의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쭉 찾아봤더니 존경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그냥 중요하게 스위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냥 주관식 질문을 던지고 보기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은 스위스 역사에서 참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관식으로 써내는 그런 설문조사를 계속 했는데 제가 찾은 자료는 세 번이더라고요. 3번. 근데 3번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나온 게 2등을 한 거고요. 제일 안 나온 거는 5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을 했어요. 최근이 3등입니다. 제가 이제 검토해 본 거. 그때마다 다 1등은 아인슈타인이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스위스 사람이 아니고. 근데 스위스에 와서 공무원 생활을 좀 할 때 E=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스위스에 있을 때 발견해서 발표를 해서 스위스 사람들은 그거를 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스위스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정도죠. 워낙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자기 나라 이제 인물이 없으면 밖에다 끌어다 오는 거예요. 제가 100등까지 쭉 이제 뽑힌 사람들을 쭉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중에는 작중 인물도 있어요. 실제 인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희곡 작가,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비엘름 텔이라고. 그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냥 작중 인물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거죠. 뭐. 그러니까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한국에서 잘못 번역을 해서 계속 그 누군가가 맨 처음에 잘못해놔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스위스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건 맞다. 그런데 5등까지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4명은 다 알겠는데 두트바일러는 정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는, 한국 사람들 누굴 만나봐도 발음도 잘 모르겠고 뭐 고트리브라고 써놓은 데가 많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 이름을 독일어 발음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깔깔대고 웃은 적이 많아요. 혼자서 미친놈 같아요, 완전히. 그냥 나중에 지나놓고서 한글로 읽을 때는 그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독일어로 제가 뭐 한글 보듯이 막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전 놓고 찾아가면서 막 보는 거고, 뒷부분 보려면 한글 같으면 막 대충 건너뛰고서 뒷부분 막 이렇게 봐도 되는데 독일어로 되니까 한 장만 건너뛰어도 이제 앞뒤 문맥이 잘 안 돼서 뽀득뽀득 씹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캐릭터가 참 재밌는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도 정말 많고,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뭐 그 전단지 뿌리고 하는 거 상상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막. 그리고 어렸을 때 에피소드 몇 개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아버지가 이제 협동조합 그 사장으로 나중에 승진해 사장 대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얘는 이제 직원들한테 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사진 막 찍어가지고 한 장에 막 비싸게 팔아먹고, 그 사장 아들이 와가지고 파니까 안 살 수는 없고 직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돈벌이 이렇게 재밌었대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거는 재밌는데
이게 뭐 막 쌓아놓고 무슨 뭐 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욕먹는 것 중에는 너무 맨날 뭐 협동이니 무슨 뭐 서민들 주부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네가 이미 재벌인데 네가 엄청난 갑부인데 그 돈 그렇게 많은 놈이 왜 그딴 소리 하냐 이런 식의 비난을 들을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내놓잖아요. 그 내놓는 그 심리도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독일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스위스 결국은 스위스를 못 쳐들어왔어요. 못 들어들었는데 스위스를 쳐들어오게 되면 나 같은 부자 한 사람의 재산 이거는 그냥 뺏는 거 웃을 거다. 한 놈이니까. 근데 쟤도 지금 집권을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득표를 해야 저도 좀 될 테니까 서민들에게 밉보이는 짓은 안 하려고 애를 쓸 거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뺏길 텐데 얘한테. 이걸 다 나눠주면 수십만 명의 재산을 이 독재자가 한꺼번에 빼앗는 거 이거는 어려울 거다. 독재자라 하더라도. 요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에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자료들을 쭉 보면 이 마인드가 어디에서 연결되냐면 문재관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배웠는데 해피브릿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피브릿지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돈이 30억이 있었다는 거죠. 해피브릿지에도. 근데 이 돈을 3등분 하는데 그 10억은 우리 대주주들 몫이 맞다. 10억은. 근데 나머지 10억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조금씩 덜 받아간 거다. 그러니까 이 10억은 직원들 몫이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그거는 소비자들이 조금씩 더 내고 사 먹었다. 우리 물건을. 그러니까 이 3등분해서 대주주 목, 직원 목, 그다음에 소비자는 일반 대중이니까 그냥 이거는 비분할 자본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협동조합에 전환할 때 한 30억의 자본이 출자금이 생긴 그런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이 전환을 해피브릿지가.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트럭 몰고 다니면서 채소 팔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나중에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부할 때 얼마인지 기부 액수가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재산이 많은 거예요. 회사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싸게 팔았지만 그래도 더 싸게 팔 수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조금씩 나한테 더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이 쌓인 거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신세계 뭐 이마트 이런 데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그러죠. 그런 지금 1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근데 이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조금씩 덜 받아갔기 때문에 내 돈이 이렇게 쌓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거죠. 전 재산을 내놓기로 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징이 이제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 성격 중에 웃기는 게 입에다 민주주의를 달고 산대요. 근데 남들은 다 독재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완전 독불장군처럼 막 밀고 밀어붙이고 막 하는 이런 거예요. 누가 뭐 반대하고 그러면 뭐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가 결심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남들 주변 사람들은 다 피곤하대요. 막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약간 독재라고 하는 걸 뭐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런 평을 받는 걸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핵심 측근들이 말려요. 다 내놓으면 안 된다. 다 내놓지 말아라. 말리는데 뭐 고집이 워낙 센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근들이 말리다 안 돼서 부인을 찾아가 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뜯어 말리라고 당신 남편 지금 아무래도 큰일 저지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우리 남편 내 말 강경화 장관 같아요. 내 말 안 통할 사람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이제 권하긴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트바일러가 죽으면 그냥 아델레 바일러라고 이제 아델레 두트바일러라고 아내가 이제 다 상속 받을 건데 자기 상속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근데 이제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하는 걸 못 말리지만 당신이 이거 전 재산 다 내놓고 나면 분명히 후회할 거다. 뭐 때문에 후회하냐면 이거 미국의 역사
자료 정리하고 책으로 내고 뭐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당신 돈 한 푼도 없고 이제 이건 협동조합 돈이고 그 당신 그 못 쓸 거 아니냐 그 돈 맘대로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남겨놔라. 그거 자료 모으고 정리할 그 하나 남겨놔. 그래서 회사 하나 딱 남기고 다 기부합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당연히 그 존경은 그렇고 하여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죠.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제 미그로로 넘어가서 미그로가 하는 일들 중에 사진도 딱 이 사람은 이제 담배를 딱 물고 있잖아요. 담배를 아예 줄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가라는 거를 그런 사람인데 미그로에서는 술과 담배를 그 두트바일러가 살아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팝니다. 근데 미그로가 뭐냐 하면 그냥 GS25 뭐 그 무슨 요새 뭐 있죠? 그 CU 무슨 이런 편의점들의 체인이에요. 지금 그 전국적으로 1,100여 개 제가 그 자료 찾아서 그냥 숫자는 써놨는데 숫자는 제가 못 외우고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조그만 매장들을 전국에 이렇게 늘어놓았는데 정치권이 막 그거 미그로 확장되는 걸 막으려고 법을 만듭니다. 프랜차이즈 기업 지점 설치 확대 설치 금지법. 근데 다른 협동조합들,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뭐 하여간 이리저리 다 빠져가면서 계속 넓혀 나가는데 미그로 하나만은 법대로 이제 완전히 못 내게 만들어 버려요. 정치권한테 굉장히 이제 탄압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엔 다 이기거든요. 다 이겨요. 거기서 술과 자기는 완전히 줄담배 피는 사람인데 술 담배를 못 팔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준 사람이지만 자기 거기 거의 관여 안 할 것 같잖아요. 재산 기부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근데 후임을 구할 때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프다는 걸 느꼈는지 막판에 이제 이 후계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후계자 연설을 하다가 최측근 본인도 후계자를 생각했던 저 두트와일러 다음에 내가 이사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두트와일러의 연설을 듣고 조합을 탈퇴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건가 본 거구나. 나를 점 찍어 놓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연설한 내용이 뭐였냐면 미그로 협동조합은 교육, 문화 이런 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사람은 문화 부분을 좀 아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 협동조합은 경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문화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이 사람이 말리지만 하여간 결국은 놓치고 떠났어요. 지금도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어는 이제 쿨투어 프로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컬처 퍼센트입니다. 문화 퍼센트. 매출액의 자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제가 오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0.5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0.5%. 매출액의 0.5%는 반드시 문화 부분에 투자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미그로 협동조합에서. 저는 이제 이익금도 아니고 잉여금도 아니고 그냥 매출액이니까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굉장히 큰 0.5%의 이거를 언제든지 하여간 할당해놓고 이건 문화, 교육 이런 쪽에 해놓습니다. 클럽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예산 막 써서 외국어를 막 가르치고 각종 문화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것에 이제 돈을 쓰는 협동조합으로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은 팝업창이 사라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아마 그 문화 퍼센트 그 기금에다가 신청서를 내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하는데 얼마가 지원해 주세요라는 거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아마 돈을 보내주는 것 같은데 돈을 미리 보내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거기 이제 팝업창에 뭐라고 떴냐면
미국한테 돈을 받아가고 그 문화 퍼센트 기금을 받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사람들 돈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이런 파업장이 뜬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문화 퍼센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번역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두트바일러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트바일러를 상인으로서 그리고 협동조합인으로서 상인으로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그런 논문을 쭉 써서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좀 후속작으로 한번 번역을 좀 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20분은 훨씬 넘었을 것 같긴 한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거 악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 주변에 또 이렇게 박사님으로 책을 출간하신 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달리 봤어요. 네트워크 교육센터의 막내로만 보다가 이렇게 책을 출간하신 분이 북콘서트를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북콘서트는 우리 사회적 경제 확산 교육의 시민특강으로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답을 앞에서 다 말씀하실 줄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준비하는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저희가 같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출간하신 책과 함께 보니까 조금 달리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섬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예, 원래 핸섬킴이에요. 호적이 잘못돼서 그렇지. 항상 이런 식이시라서. 네, 사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게 원래 저도 이제 소개받기로는 댕구리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사회적 경제 쪽에서 협동조합인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전공이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협동조합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아까 살짝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그때 이제 사회복지법인 네바다 복지회 이사였었어요. 근데 부모회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의 이사회에 대한 불만 이거를 제가 듣고 이사회에 가서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고 이사회 내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좀 몇 분 계셨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저는 부모님들의 요구를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사회가 그런 거 관여하고 그러면 나중에 금전 사고가 나게 돼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의견 차이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뭔가 받아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고, 그러는 와중에 그 고민이 계속 있을 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없으님한테 전화를 받은 거죠. 평택역인데 하여간 어디 계시냐? 서울 가기 전에 뵙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2시간 사사를 받은 거예요. 협동조합. 선생님 협동조합 해보시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공부부터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들 만약에 모이게 되면 부르면 오겠냐? 온다. 강사료 닦아놓고 얘기해라. 강사료 얼마 줘야 돼? 그랬더니 그냥 부르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먹고 사냐고도 물었어요, 제가. 그럼 뭐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먹고 사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공짜로 지금 같으면 어딘가에서 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이 문재화 선생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 20-30개를 하셨었던 걸로 기억해요. 20-30개 협동조합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연합회까지 꾸려주고 이렇게 했었죠. 아주 안타깝게 나중에 잘 안 된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시면 스승님이 저기 달리 계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책을 사서
제가 1호로 이렇게 사인을 받았다고 막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 이 뒤에다가 그 스승님 사인도 같이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제 협동조합, 저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은 공부를 하라고 누가 옆에서 일러주셨잖아요. 저는 협동조합을 일단 만들으래요. 그래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를 하면 된다고. 주위에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권하셨던 분도 있고 저한테 권하셨던 분도 있고 주위에 이렇게 수학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런 수학하신 분들의 대열에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수학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그 질문을 접수하려고 그랬는데 축하하시고 책을 구입하셔서 사인 받느라고 바쁘셔갖고 아무도 질문지를 안 내셨어요. 저는 조금 막 이렇게 폭로도 하시고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셔서 그냥 제가 알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도고 동문화 전공하시고 강의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건가요? 학교에서? 원래 이제 대학에서 시간 강사는 정 교수들이 하기 싫은 과목들 문법 가르치고 이제 뭐 데오데스템된 디데오데오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로 교양 독일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거 데오데스템된 디데오데디 모르면 교양머리 없는 애들이죠. 그런 강의를 한 뭐 꽤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2000년까지 했으니까 85년부터 그럼 한 15년 됐나요? 그 정도를 교양 독일어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서는 대학원 강의도 가끔 있고 그때는 이제 제가 독일 문학 중에 희곡을 좀 했는데 그 희곡 분야 대학원이나 그 4학년 전공생들 중에 희곡 선택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전문 강의할 때 그때는 좀 재미있었는데 데어데스템 때는 정말 저도 지겨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부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공과는 전혀 관계 없는 아까 황재순 이사장님 부산에서 뵀다고 할 때 제가 이제 그 날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국을. 독일 문학으로 날아다닌 건 아니고 이제 약간 미군 문제를 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매학리 다른 데 갈 때는 이제 제가 법꾸라지였거든요. 막 법을 다 불법 시위를 한다고 막 그래도 저는 다 합법적으로만 갔기 때문에 근데 매학리에서도 저는 정말 그 합법적이었는데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잠깐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석방이 됐는데 이미 이제 개강한 지는 한참 지났죠. 직업은 시간 강사인데 하여간 뭐 나와니까 다 잘린 거죠. 뭐 그냥 해고도 아니고 그냥 지가 안 왔으니까 강의 시작했는데 학생들도 웃겼고 교수들도 웃겼을 거 아니에요. 저 시간 강사 녀석이 겁도 없이 강의가 시작했는데 안 나타나.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잘려가지고 완전 실업자. 시간 강사도 돈을 벌진 못하지만 완전 실업자 신세를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공회 대학에서 독일어 강의는 우리 대학에 없다. 근데 문정현 신부님이 옆에서 김용환이가 독일어가 뭐가 필요해. 반미교육 시키라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교양학부에 이제 제목을 반미교육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역사 속의 한국과 미국 아주 품위가 있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역한미 했는데 어느 날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성공회에 대해 그 빅3가 있대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과목.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신영목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제 과목하고 그 혼성 합창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빅3에 속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런데 신영목 선생님이 돌아가셨네 이제. 야 이제 빅2 남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좋아했어요. 하여간 야 빅2 남았는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빅2 남았냐 그러니까 빅2는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빅3 때도 신영복 선생님이 90%가 넘었고 나머지 둘은 그래서 깨갱했습니다. 참
아니 저는 독일 문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협동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이런 강의까지 하셨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책을 쭉 다는 못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파악하려면 뒤에 추천사를 봐야 되겠다. 쭉 건너뛰고 뒤에 추천사를 읽었는데 맨 끝에 보면 이제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갑 선생님, 김성호 이사장님 뭐 감사하다고 쓰시고 이 진짜로 오경화 센터장님이랑 백정원 센터장님 이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최정희와 김남희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밑에 글을 딱 읽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생 살림살이와 자녀교육 전체를 책임져준 아내 강순원 선생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잠깐 저를 욕하고 다니시는 박호림 선생님이라면서 평택의 마피아 빅3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케어를 하시느라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선생님이 못 오셨어요. 제가 좀 점수를 좀 만회하시라고 잠깐 우리 선생님 강순원 선생님께 드리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이쯤에서 눈물 돌리고 막 울고 그래야 되는데. 네, 좀 흘려주세요. 음악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해주세요. 여보 사랑해. 하여간 여기도 썼지만 아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고 계획 세우는 거 보면 계획 세울 때부터 막 행복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 그리고 가족들 제 시댁 식구들이죠. 저희 친가들은 시댁 식구들 장족한에까지 이 사람들 다 함께 가는 여행 다 계획해서 하여간 같이 데리고 갔다 오기도 하고 요거 동창 모임 이런 거에 아주 이제 여행 기획사입니다. 친구들은 여행사 차려라 나중에 퇴직한 뒤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농담이라도 그런 건 싫다. 나는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 거지 남을 여행 시켜주는 거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정말 여러 번을 그런 기획을 하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이렇게 교통사고로 다 누워 계신 때부터는 지금 1년 반 정도를 케어해요.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에 가서 간병인이 있어도 본인이 가서 저는 한 2년 가까이 이제 독거노인이었죠. 요새 홀몸 어르신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저희 집으로 모시고 퇴원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은 제가 다 하는 줄 알아요. 사위가 참 대단하다고. 그냥 얹혀 삽니다. 네. 너무 짧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길게 해주세요. 여보, 하여간 이번에 내가 인쇄 좀 들어올 것 같아. 그동안 한 번도 내가 가족여행이든 뭐든 애들 학비니 뭐 이런 거 신경 전혀 못 썼는데 요거 가지고 그냥 톡 털어서 울릉도 한번 갔다 오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가 그 뒤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번 여행 경비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쏘겠습니다. 장인어른 빨리 회복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책에도 이렇게 딱 받고 방송으로도 하셨으니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순원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 예. 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책을 여기 현장 판매도 하고 저희는 이제 빨리 읽어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도 했지만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거라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갖고 대놓고 저희 숨어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대놓고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 책이요? 네, 그래 이 사람들 너네들 누구 꼭 읽어봐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드릴게요. 제 친구들이 이제 66인데요. 연세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글자 수가 포인트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거의 신부님이 가장 뽀득뽀득 씹어 보셨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정을 보셨는데 출판사 교정 담당하는 직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신부님이 출판사를 하셔도 되겠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꼼꼼히 보아주셨어요.
그런데 제 또래들 정도도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읽어본 친구가 그냥 보통 글은 읽을만 하고 인용문 그 부분을 너무 작은 포인트로 해놨으니 나중에 재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포인트는 같이 하고 그 부분을 색깔을 다르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면 그 작은 글씨 읽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독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제가 그 한교 소장님한테 이런 책이 있는데 출판 좀 알아봐달라고 했을 때 출판을 흔쾌히 수락했잖아요. 나중에 책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늦게 3월 달에 원고가 넘어가고 이제 늦게 나왔는데 책이 나왔다고 택배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 택배 기다릴 시간 없다 빨리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교 소장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제가 출판 사정이 어려울 텐데 이게 혹시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그러는 책을 흔쾌하게 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대로 인용을 하면 저도 장사꾼이에요 선배님 안 팔릴 책 내겠어요. 네, 잘 팔릴 것 같다는 겁니다. 잘 팔릴 것 같다 그러고 뭐 10월 5일 날 발행일로 돼 있는데 9월 달에 이미 몇십 건이 나갔어요. 그리고 단체로도 구입하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코디네이터 교육 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김성호 이사장님. 그 김성호 이사장님이 또 뭐 필독도서로다 이렇게 해놓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신 그 축사 보내주신 김영미 교수님이 원래 이제 그 우경화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이쿠 협동조합 연구소 소장 출신이거든요. 아이쿠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이런 협동조합 연구하는 거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거 경력을 인정받아서 거의 특채 되셨다고 봐야 돼 상지대학교에. 그래서 부교수로 지금 올 3월 달에 가신 거죠. 올 3월에. 근데 이분이 소개해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김성호 이사장님과 이분이 협동조합 관계 쪽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소개하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또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예, 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릉도 빚지고 가지 않도록 여러분도 많이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독일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잘 소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우리 아마 김용환 박사님께서 앞으로 살아계실 동안 한 10권 이상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지 않을까 강요하는 강요를 조금 해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대박이 나면 저희 또 교육센터가 이 인쇄 받은 걸로 저희가 회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고기를 좀 먹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 날이 56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10권 잠깐 노력해 보겠고요. 다음번 거 하나는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도트바일러 거를 하나를 더 할까 그 부분에 대한 논문 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로 건너와서 라이프하이젠이라고 신협의 효시죠. 라이프하이젠 그분에 대한 책을 주문해서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그 이제 책 제목만 보고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도트바일러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 것도 번역하면 그 전기와 사상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사회적 경제 쪽에 미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다. 그러니까 이거 평전 같거든요. 딱 받아봤더니 고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서 복사본으로다 1902년에 나온 책인데 이거를 제가 주문한 날 그날 복사 재본해서 책이 없으니까 그거를 복사 재본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겉장은 현대어로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거를 저도 S자, F자 이런 거 헷갈리거든요. 막 고어로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헷갈리는데 책은 재밌을 것 같고 이게 글자체가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만 번역은 좀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사실은 여기 PD님한테 이렇게 쪽지가 나왔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담당 편집자님께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데 1교 마친 교정 자료로 보셨 오탈자가 좀 있었다고 송구하다 말씀하시네요.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셨어요. 누군가가
담당 편집자님께서 못 알아들었어요. 예. 도은숙 편집자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교정 막 보셨을 때 하는 그거에 이제 오탈자가 1교 때 많았다. 그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송가되는 말씀을 예. 올려주시기도 하시네요.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이거 꼭 대박 나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울릉도 일단 갔다 오셔야지 행복한 마음으로 편집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박 나시길 기원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책 출간하실 때 저희랑 같이 해주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크셨다는 더 크시면 또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실까봐 같이 해주시다는 혹시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예, 다른 건 필요 없고 저 김남희, 최정희 두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뭐 김남희 이사장 보고 왔겠어요? 다 저보고 왔겠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안 웃으시니까 좀 많이 웃는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담당 편집자님이 얼른 1세 다 팔아서 2세를 또 내신다고 합니다. 스위스 가자. 울릉도 말고 스위스 가자.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